인사 및 영상 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잡지에서 본 요령이나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성의 70% 이상이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 환자분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손을 활용한 애무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비누로 꼼꼼하게요. 그리고 손톱. 손톱은 짧게 깎고 줄로 다듬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위생을 강조하느냐고. 여성의 지내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지70% 통계와 손의 중요성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사례 중에는 손톱에 긁혀서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부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특히 상대방이 뭔가 망설이거나 불편해 보일 때는 꼭 물어보세요. 여보, 이거 괜찮아? 계속해도 될까? 이렇게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간의 흐름을 깨지 않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듯이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숨소리, 몸의 떨림 이런 신호들을 읽는 거죠. 오래 함께한 부부라면 이런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 두 번째는 외부 자극, 세 번째는 내부 자극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기본 중의 기본, 위생관리 워밍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위쪽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그리듯이 부드럽게 쓰다듬는 거예요. 이때 힘은 거의 안 들어가야 합니다. 깃털로 스치듯이 가볍게요. 이렇게 하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신경 말단이 깨어나면서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적 흥분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생식기 쪽으로 몰립니다. 특히 유맥 부위에는 8년간 넘는 신경 말단이 있어요. 이게 발기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혈액이 차오르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혈액순환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느냐고. 최소 5분. 길게는 10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너무 급해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외부 자극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질 입구 주변부터 시작하세요. 양쪽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요. 이때 윤활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래 살았는데 윤활제가 필요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질이 건조해진다고. 젊을 때는 자연 분비물이 충분했을 수도 있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윤활제는 수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실리콘 제품도 있는데 이건 라텍스 콘돔과는 같이 쓸 수 있지만 실리콘 제품끼리는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오일 기반 제품은 쓰지 마세요. 바셀린이나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이런 건 라텍스를 손상시키고 질내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소통의 중요성과 방법 손가락에 충분히 묻히세요. 그리고 천천히 바르는 겁니다. 이것도 엠모의 일부예요. 기계적으로 바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바르세요. 이제 음액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음액을 직접 만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직접 자극하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음액 주변, 특히 음액 포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자극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요. 손가락은 검지와 중지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압력은 아주 약하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 위를 만지는 정도의 압력이라고. 그 정도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몸이 살짝 떨리나요? 엉덩이를 움직이나요? 이런 게 다 신호입니다. 좋다는 신호죠. 그럼 계속 가시면 됩니다. 같은 리듬으로, 같은 압력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반응이 나오면 갑자기 세게 하거나 빨리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리듬을 유지하세요.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외부 자극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부 자극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지 마세요. 질 입구에 손가락을 살짝 대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세요. 몸이 긴장하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외부 자극을 하세요.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한 손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3cm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배 쪽을 향해서 살짝 휘어진 부분을 만집니다. 거기가 바로 G스팟이에요. 작은 호도할 만한 크기인데 주변보다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G스팟을 찾았으면 이리와 하는 손짓하듯이 움직이세요. 안에서 밖으로 긁어당기는 느낌으로. 압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피스톤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안에 넣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 음액 부위를 자극하세요. 이렇게 1단계, 준비 단계, 워밍업, 내부와 예부를 동시에 자극하는 겁니다. 이때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피곤하고 너무 느리면 흥분이 떨어집니다. 초당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계속 같은 리듬을 유지하세요. 변화를 주고 싶으면 압력을 조금씩 강하게 하는 거지 속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즐거워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즐기는 시간이어야 해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쁨을 느끼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친밀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입니다. 손이 차가우면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속도 조절입니다.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여성은 계속 같은 자극을 원합니다. 이때 갑자기 바꾸면 안 돼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긴장하고 거의 다 왔다 싶으면 절대 바꾸지 마세요. 똑같이 계속하는 겁니다. 셋째, 끝난 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끝나자마자 휙 떠나면 안 됩니다. 조금 안아주세요.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등을 토닥여 주세요. 이런 사유 관리가 정서적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날이든 며칠 후든 대화를 나누세요. 어제 어땠어? 좋았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좋았는지, 뭐가 별로였는지 이야기 나누세요. 이게 쌓이면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능숙해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몸의 반응에만 의존했죠. 발기가 잘 되고 체력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기술과 세심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손, 입술, 전신을 다 활용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랑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혈액순환과 신경말단에 과한 나는 이제 발기도 잘 안 되는데 아내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이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아내가 오히려 지금이 더 좋대요.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성관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감싸주고 같이 TV 볼 때 손을 잡고 잠자리에서 껴안고 자고 이런 게 다 쌓여서 친밀감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국 문화 특유의 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스킨십에 좀 서툰 편이죠. 그런 거 다 뭐하러 해? 이런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내는 그걸 원합니다. 표현을 원해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사랑한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쑥스러워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관계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서 피곤하면 그 상태로 침실에 들어가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설거지를 같이 하고 빨래를 같이 개고 이런 게 다 전해입니다. 진짜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위생이 가장 기본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정리하세요.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넷째, 외부 자극을 충분히 한 후에 내부 자극으로 넘어가세요. 다섯째, 리듬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자극이 가장 2단계, 외부 자극 기술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소통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일곱째,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덟째, 끝난 후에 애정 표현도 잊지 마세요. 아홉째, 일상에서의 스킨십과 배려가 쌓여서 진정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열째,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제가 25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육체적 만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연결, 친밀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오래 함께 한 부부일수록 이런 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걸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두 분 다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물어보신 다른 부위에 대한 애무 방법 그리고 전신을 활용한 더 깊은 친밀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우고 개선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세나 에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